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야구 소식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특히나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 같은데요. 어제만 해도 LG 박용택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니폼 입은 이 박용택 해설위원의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지 605일 만에 치러진 은퇴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더웠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선수의 그 악명 강타 네. 사건도 있었고 NC 파크에 비도 안 오는데 취소가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니 또 이 프로야구의 재미는 순위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번 지난주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 SSG 키움이 모두 연승을 달리면서 LG도 상당히 잘했는데 격차는 그대로였고 맞아요. SSG의 독주로 끝날 것 같았던 올해 프로야구 순위 레이스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키움이 차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은 박용택 효과가 크긴 큰나 봅니다. 그 잠실구장이 매진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 예. 시즌 잠실 첫 매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가 최다 관중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수용할 수 있는 최다 관중 수가 2만 5천 명이었는데 네. 5월 20일부터 입석이 사라지면서 2만 3,75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때문에 올해 잠실구장 최다 관중 경기는 5월 14일 이 줄기 전에 네네. LG와 기아의 경기로 2만 4,130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마지막까지 이제 팬들과 함께하려는 이 박용택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날 은퇴식을 치르기 전에 이미 한 3시간가량 사인회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제한 팬 서비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지켰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친 뒤에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새벽까지 사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왜 박용택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별명 하나 추가. 사인텍. 아,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저는 집에서 네. 중계를 봤거든요. 팬들 소리에 중계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정말 꽉 차서 그 함성 네. 소리가 와 7회 그때 역전 순간에는 정말 맞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어떤 팬들은 다 경기가 시작되는데 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박용택 선수가 그만큼 LG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한 선수였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한 가지 또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LG가 롯데와의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박용택 선수 마지막에 행가래 치는 걸 보고서 올해 우리는 2대5를 어떻게 들지? 예, 이런 또 글이 또 나왔더라고요. 생각도 못한 부분이네요. 예,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예. 해주겠죠.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이날 또 은퇴식이 있던 경기에서 마침 또 승리를 거뒀어요. 네, LG가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선수들이 박용택 선수의 그 별명 그리고 등번호 33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이 별명이 다 달랐어요. 임창규 선수는 일단 5이닝 동안 공을 54개로 끝내면서 시즌 세 번째 무실점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리고 타선에서는 이 울보택이라는 이 네. 네임택을 달고 뛰은 최은성 선수 2타점 적시 2루타로 결승타를 남기면서 선배의 마지막 행사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주환 선수는 소녀택이라는 이런 이제 등번호 이름을 달고 뛰었는데 2타수 1안타. 2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유광남 선수는 포수를 했잖아요. 네. 팬덕택. 팬덕택. 유광남 선수는 4타수 2안타를 했습니다. 유재현 감독의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임창규 선수가 부담을 가장 컸을 텐데 최고의 경기로 팬들과 박용택에게 선물을 드린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그 팬들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볼 텐데요. 소크라테스 선수가 김광현 선수의 공을 원면에 맞아서 그 골절을 당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아찔한 장면이었는데요. 지난 2일이었죠. 인천에서 SSG와 기아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4회 초 SSG 김광현 선수와 기아 소크라테스 선수가 승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의 5구가 소크라테스 선수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말았는데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맞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는 곧장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했는데요. 코뼈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김광현 선수로서도 좀 야구 인생 최초의 헤드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규정에 따라 그때는 퇴장 조치가 됐고요. 경기 중에 소크라테스 선수와 통화가 돼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 선수는 게임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빨리 회복해서 다시 붙고 싶다 이렇게 대인배다운 면모를 네. 보였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가 너무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김광현 선수는 예. 이제 다시 야구장에서 보고 꼭 사과를 다시 얼굴을 보고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막 땀도 엄청 많이 흘렸던데 아무래도 미끄러진 것 같지 않나 예, 이런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나 기아로서는 너무너무 좀 큰 손실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수 2명이 빠져 있잖아요. 예. 지금 로니 선수가 방출돼서 대체 선수 파노니 선수가 아직 등판하지 못하고 있는데 7일 날 출격합니다. 그리고 션 놀린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지금 여전히 재활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 외국인 타자마저 이렇게 전반기에 사실상 아웃이 됐는데요. 일단 수술을 받게 되고요. 이 4주 동안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 올해 지금 기아의 이 호성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타율이 3할 3푼 1리로 전체 3위, 11개의 홈런, 또 46개의 타점을 올리면서 기아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이탈,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 기아의 최대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즌 초반 기아가 참 잘 던지면서 점수를 못 냈던 게 타격이 약해서였는데 그걸 견인한 게 그렇죠.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아 예. 공격의 팀으로 변신하는데 예. 소크라테스 선수가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참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녹색 글러브 논란이 있던데 김광현 선수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키움의 정찬환 선수 얘기부터 조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일 고척 하나전에서 녹색 글러브를 끼고 선발 등판했다가 주심이 교체를 주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회 초부터는 이제 주황색 글러브로 바꿔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정찬환 선수는 그 전에도 녹색 글러브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김광현 선수가 끼고 나온 것을 보고 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지난달 25일 인천 NC전에서 녹색 글러브를 끼고 나왔는데요. 이때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가 지난달 25일 날 끼웠던 거는 그 스땡벅스 네. 그 유니폼 데이가 있어서 그 유니폼이 녹색이었거든요. 그걸 맞춘다고 그 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적용하는 규정이 좀 달라서 좀 의문이 일고 그러고 있긴 보니 합니다. 녹색 글러브는 좀 생소하긴 하네요. 보통 이제 주황색이던가 가죽색이던가 갈색, 흰색, 검은색 뭐 네, 이 정도 여러 가지 되는데 있는데 근데 궁금한 거는 음. 녹색 글러브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녹색 글러브라도 좀 짙은 녹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이 형광색, 좀 밝게 네. 빛나는 글러브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요. 야구 규칙에도 색상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그러니까 밝은색, 형광색 느낌의 색의 글러브는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홍색 글러브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선수의 눈을 현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김광현 선수도 결국 녹색인데 같은 녹색인데 그런 규정을 달리했다는 것은 조금 비판의 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이 규정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일단 지금 실제로 일각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규정이 있기는 한데 공과 비슷한 흰색, 회색을 제외하면 상황에 따라서 주심들이 판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판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KBO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떤 색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경기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요. 가령 실외 경기냐 실내 경기냐에서부터 낮 경기냐 밤 경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때 뭐 핑크 글러브가 유행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양한 색깔을 쓰는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좀 논의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획일적으로 검은색 글러브만 쓰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명확하긴 할 텐데 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선수들의 개성 이런 거를 좀 못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슷한 문제가 좀 반복이 된다면 KBO 쪽도 좀 더 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떤 기준은 필요해 보이네요.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서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여기에 대한 관련 논의를 어느 정도는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창원 NC파크에서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삼성과 NC의 경기였는데 그라운드 사정으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일단 NC 구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NC는 내야 그라운드 배수 성능 개선과 불규칙 바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원정 9연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내야 인필드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사는 6월 23일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게 땅이 다져지는 시간이 있는데 공사가 이제 끝나자마자 장맛비가 엄청 계속됐고요. 왔죠. 이게 6월 30일까지 일주일 정도 오. 이어지면서 그라운드가 이렇게 다져질 기회가 없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치가 이렇게 땅을 탁 이렇게 쳤는데 그게 공이 바운드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김용희 당시 경기 감독관이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일단 취소됐고 일단 팬들은 좀 많이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 또 이제 그 이후에 하루 지나서 이제 경기를 가졌는데 결국 홈팀 NC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경우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삼성의 경우에 당시 수아레즈 선수가 취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등판할 수 없게 됐습니다. NC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이재학 선수가 나올 차례인데 1선발 루친스키 선수로 이제 바뀌었죠. 더욱이 NC 측이 사과문과 함께 보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구매한 동일 좌석 등급으로 2경기 관람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원정팬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원에서 치르게 될 삼성 경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오죽했으면 경기를 취소했을까. 맞습니다. 진짜 좀 경기는 진짜 못할 상황이긴 했어요. 네. 뭐 특히나 그 원인 자체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장마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럼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프닝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그 LG에서 뛰었던 로베르토 라모스의 한국행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달 28일 날 지난해 LG에서 뛰다 퇴출된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의 한국행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라모스가 미국에 있는 팀을 떠났고 한국에서 곧 계약할 것이다 라고 전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후 외국인 타자가 부진한 SSG, 롯데, 키움 등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구단은 모두 발작 뛰었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이거 라모스 선수가 자가 발전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와전이 됐던 겁니다. 라모스 선수도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더니 나 한국 안 간다.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요약하면 가짜 뉴스를 좀 조심하자. 그렇군요. 기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 외국인 선수 이제 페냐가 선발 데뷔전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새 외인 투수 펠릭스 페냐 선수가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3일 고척 키움전이었습니다. 3.2이닝 3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는데 처음부터 60개 내외 공을 던지기로 한 만큼 좀 긴 이닝을 소화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무난한 투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리그인데다가 3주 가까이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100% 기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등판 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등판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화는 무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무난하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다른 팀들이 있어가지고 페냐가 뭐 무난하게 던졌지만 승리를 챙기기에는 역시나 키움이 너무 강했죠.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하이진의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8연승이에요? 잘 나갑니다. 예. 주변에서 키움 야구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 키움의 야구를 보면 지지 않을 것 같은 야구를 지지 한다 않을 것 이런 같아요, 진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되는 팀에는요 매일 해결사가 나옵니다. 지난주 키움의 결승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김희집 선수, 이지영 선수, 전병우 선수,
김준환 선수, 송성문 선수, 김웅빈 선수 매일 결승타를 치는 선수가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누가 나와도 이 결승타를 때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선발 투수들도 잘 던집니다. 모두 5이닝을 넘겼고 6명의 선발 투수 중에 4명이 선발상을 챙겼습니다. 키움의 불펜은 뭐 리그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자료 보니까 키움이 그 이번 시즌 만약에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는 단 한 채로 또 패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43경기에서 4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요. 네. 실제로 불펜 평균 자책점을 보면 3.02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게요. 보통 투수들이 흔들리거나 할 때 이제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가잖아요. 홍원기 감독이 올라가서 배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온 경기에서도 아직까지 패가 없다고 합니다. 홍원기 감독은 괜히 그것 때문에 지금 마운드에서 투수 점검해야 할 타이밍에도 좀 조심스럽다 이러면서 네. 남모를 고충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그렇네요. 합니다. 예. 홍원기 감독이 야수 출신 감독인데 네. 투수 운영을 너무 잘해요. 오. 사실 김재용 선수가 올해 22개의 홀드를 올리면서 거의 마무리 투수로 봐도 되는데 네. 이 김재용 선수를 마무리로 돌리지 않고 8회에 쓰고 있습니다. 이 홍원기 감독이 야구 철칙인데요. 모든 역전과 안 좋은 상황은 8회에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팀에서 가장 강한 투수를 8회에 쓰겠다. 그래서 지금 김재용 오호. 선수가 8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한 수가 기가 막히게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징크스가 많이 많네요, 감독님이. 예. 자, 키움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SSG가 너무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좀 심심했던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아니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죠. 그렇습니다. 나란히 50승 고지를 밟은 SSG 그리고 키움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두 팀의 격차 1.5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두 팀에 이어 LG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1위와 5경기 뒤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순위가 좀 바뀐 구단은 KT인데요.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4위로 점프했고요. 5할 승률에도 39승 2무 37패로 플러스 2개가 됐습니다. 네. 반면 기아는 7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떨어졌고 승률은 딱 5할이 됐습니다. 이 밖에 승수를 보면요. 6위는 삼성, 그리고 7위는 롯데, 8위는 두산입니다. 9위 NC와 10위 하나도 지난주와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정규리그 우승 경쟁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한때 정말 SSG가 여유롭게 좀 치고 나갔잖아요. 개막 후 최장 기간 1위라는 지금 기록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더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위 키움과 1.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사실 지난주 키움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정말 8연승 정말 압도적으로 달렸는데 그럼에도 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SSG 또한 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 경기 반이면 이번 주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재밌는 이야기가 네. SSG는 경기가 끝난 후 키움 경기를 보면 얘네들 또 이겼어. 키움도 얘네들 또 이겼어. 네, 서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서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래야 재밌죠. 예, 맞습니다. 계속 좀 라이벌전이 펼쳐져요. 그런데 좀 1, 2위와 그 아래 순위의 경기 차가 꽤 커요. 지금 일단 3위 LG까지는 예. 3강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4, 5위는 지금 5할 승률 언저리. 그 밑에는 5할 승률 밑인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SSG 키움, LG가 선두 경쟁을 펼칠 것 같고 4, 5위는 KT와 기아의 싸움. 최하위권은 NC와 하나순으로 리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순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 하나는 26경기 차네요. 정말 어디까지 그 밑으로 갈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KT가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한 계단 올라서 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강백호 선수가 허벅지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올해 예. 강백호 선수는 부상 악재에서 좀처럼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발가락이 부러져서 약 2달 동안 이탈에 있었잖아요. 지난 1일 수원 두산전에서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그레이드 2 소견을 받았는데요. 쉽게 말해 근육 일부분이 좀 파열됐다고 보면 됩니다. 복귀까지 약 6주가 소요될 전망인데요. 후반기 시작 후 한 달 정도는 좀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의 근심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박병호, 강백호 이렇게 타선이 잘 형성이 되나 했는데 여전히 박병호 선수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박병호 선수가
잘 치고 있는데요. 벌써 27개의 대포를 날려서 네. 홈런 1위입니다. 이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대 이런 홈런 레이스가 있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병호 선수가 올해 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몸통 스윙, 티라노 스윙이 돌아왔다는 점을 네. 전문가들은 계속 뽑고 있는데 박병호 선수도 이 티라노 스윙이 제대로 되고 있다. 몸통 회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 타자죠. 알포드 선수가 이제 몫을 해줘야 됩니다. 6월 중순에 이제 알포드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지금 성적이요. 타율이 2할 6리, 3홈런 12타점으로 좀 부진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선 타율이 1할 9푼 4리밖에 안 되는데요. 네. 박병호 선수 앞뒤로 좀 받쳐줘야 될 선수가 황재균, 알포드인데 알포드 선수의 분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되짚어 본다면요. 그 투수전 명경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우진 대 양현종. 명품 투수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어떤 것인지 음. 두 선수가 좀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지난달 29일 고척에서 키움과 기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안우진 선수는 7이닝 무실점, 양현종 선수는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좀 스타일이 달라요. 양현종 선수는 좀 노련함을 갖춘 자완 투수로 체인지업을 무기로 합니다. 네. 반면에 우한 파이어볼러인 안우진 선수는 그 예리한 슬라이더를 앞세우는데 그만큼 팬들 입장에서 좀 보는 재미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지난 11일 광주 경기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거든요. 네. 이번에는 안우진 선수가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와, 안우진 선수는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구위가 보니까. 160km를 1군 경기에서 실전에서 던진다. 꿈의 스피드인데 네. 안우진 선수가 이걸 했고요. 지금 안우진 선수는 포크볼이 화제예요. 어. 이날 맞대결에서 포크볼을 단 2개밖에 안 던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2개가 나성범 선수를 삼진을 잡았고 하나는 또 최용우 선수를 땅볼로 처리하는 2개밖에 안 던졌는데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포크볼은 바로 봉인이 됐습니다. 코칭 스태프에서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 아. 라는 이유 그리고 투수가 갑자기 투구 레퍼토리를 바꾸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고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는 남은 시즌 포크볼을 안 던지고 좀 더 연마해서 내년 시즌 선보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봉인은 됐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과연 이 선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안우진 선수가 19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23살에 불과하거든요. 야구를 할 날이 그만큼 또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시즌을 거듭할수록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쓰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뭐 볼 배합과 변화구 제구력도 한층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원기 감독은 좀 박수를 보내면서도 네. 좀처럼 좀 대놓고 칭찬하진 않거든요. 이게 본인이 조금 더 느끼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힘이나 좀 스피드로 좀 윽박 지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자유자재로 강약 조절까지 할 수 있으면 더 무서운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메이저리그 구단들 스카우트들이 지금 한국 리그를 KBO 리그를 보고 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안우진 선수의 직구에 B+ 이상의 점수 그리고 슬라이더에도 최소 B 이상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에서는 미스터 아니 누구냐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누는 안우진, 한누는 이정의 고승이겠죠. 예, 아마 굉장히 주시라고 있지 그게 않을까 다 싶습니다. 키운 예. 선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 보시기에 지난 한 주 MVP를 꼽는다면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박병호 선수 하겠습니다. 음. 박병호 선수 지난주 5개 홈런 12개 타점 모두 리그 최고였고요. 주간 타율도 5할 2푼 4리였는데요. 박병호 선수가 지난 시즌을 마치고 KT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전성기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그런 평가를 확 뒤집으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박병호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살아있는 정도 올해 아니죠? 이렇게 압도적인 홈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50홈런도 가능한 페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KT 소영준 선수 꼽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2경기에 나서서 모두 승리를 챙겼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책임져 줬습니다. 현재 소영준 선수는 15경기에서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9승 2패 평균 자체점 2.62를 기록 중인데요. 다승 공동 2위, 이닝 6위, 평균 자체점 9위 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올해 또 다른 타이틀을 거머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스타 팬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KBO가 베스트 12를 최종 선정했고요.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최다 득표, 그리고 롯데 이대호가 통산 10번째 올스타 베스트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세영 이해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